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기 유학을 마친 후에 우리 아이들이 어느 국가 또는 도시에서 꽃을 피울 것인가, 본격적인 커리어 개발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해야 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의 유학원들의 어프로치를 간단히 살펴보겠는데요. 기존의 유학원은 아카데믹 랭킹이라든지 이렇게 객관적으로 발표되는, 어떻게 보면 현지 학생들 시각으로 본 랭킹을 기준으로 해서 입학을 위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입학도 물론 중요하지만 입학하고 졸업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커리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지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글로벌 유학시장 트렌드인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개념적인 설명을 위한 그 자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0% 정확도를 요구하거나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게 보면 X축은 유학 비용이고요. Y축은 현지 취업 가능성입니다. 여기 보면 유학 비용 차원에서 먼저 보면 동양 쪽 국가 나라들보다는 북미 쪽 나라가 당연히 비싼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하지만 반대로 현지 취업 가능성 자체는 동양 쪽이 훨씬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여기서 주목할 만한 의미 있는 점은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예전과 달리 좀 물가 상승 등으로 가성비가 좀 악화되고 있는 측면, 그리고 졸업 난이도가 좀 있는 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취업과 비자가 별개 이슈라는 거 등이 있습니다. 이제 이 네 개의 지역별로 가장 의사결정할 때 어떤 점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전체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이슈 하나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은 비자와 취업이 가장 큰 이슈인데요. 이게 별개라는 점입니다. 밑에 보시면 H-1B 신청자와 취득자의 비율을 보면 약 5%에 불과합니다. 이 취득은 기본적으로 랜덤하게 추첨 방식이기 때문에 성적이 좋다거나 대학이 좋다거나 하는 것과는 기본적으로 연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USCIS라는 이제 미국 서비스 관련된 학업 관련된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차 자료를 꼭 학부모님들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단지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유통되는 부정확한 데이터나 그때그때 흐름에 맞는 약간은 바이어스가 낀 정보에 대해서는 꼭 1차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이 표에 의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비자를 취득하지 못하면 취업이 되어도 미국에서 체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학을 그리고 전공을 선택할 때 단지 US 유니버시티 랭킹이라든지 The Times 이런 랭킹에 너무 좌우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현지 취업에 유리한 대학과 전공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안 다음에 지원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유리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캐나다인데요. 캐나다는 가성비가 좀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나다는 가장 유명한 대학은 UBC와 UT가 있죠. UBC는 BC주의 주립대학 같은 경우고 UT는 토론토 대학입니다. 캐나다 대학 관련해서는 저희가 알아볼 게 경쟁률과 졸업률 정도의 두 가지 이슈인데요. 이 두 가지 부분은 제가 여기 표시해 있는 이 PDF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페이지와 16페이지인데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1차 자료는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자료는 UBC에 있는 자료인데요. Annual Enrollment Report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학생 등록에 관한 내용인 것이죠. 먼저 14와 46페이지니까 14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캠퍼스가 두 개가 있네요. 밴쿠버 캠퍼스와 오카나간이라는 곳에, 이건 지명입니다. 캠퍼스가 있는데 밴쿠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는 이제 입학률이죠. 더메스틱은 이제 캐나다 내에서 지원한 학생이고, 인터내셔널은 이제 말 그대로 외국에서 지원한 학생이죠. 보면 50%, 56%, 즉 입학률이 50%라는 것은 경쟁률이 2대 1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뭐 생각보다 저희의 그 UBC라는 대학의 명성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높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2대 1 정도로 보시면 연도를 통해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한 50%, 40에서 5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사실 이겁니다. 이거 보시면 retention rate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대학의 이제 재학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거 보시면 retention rat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first year student다 라고 하면 이제 첫 해, 입학한 첫 해에 domestic과 international 학생의 이제 얼마나 남아 있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밴쿠버 캠퍼스 같은 경우는 이게 보시면 인터내셔널과 domestic이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한 90% 정도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입학하고 1년 정도 내에 약 10%의 학생이 뭐 어떠한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떠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1년에 한 2만 명 정도 이제 입학 정원이 2만 명 정도 되니 약 2천 명 정도의 학생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에서 떠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이요, 이 figure 33입니다. 이건 뭐냐면 6-year completion rates of domestic international undergrad students거든요. 그러니까 학부생이 이제 6년 안에 졸업할 확률이겠죠. 그런 걸 보면 이거 보시면 한 80%, 왜 2017, 18까지밖에 없냐 하면, 이게 졸업을 하려면 4에서 5년 정도 걸리니 이 자료는 어떻게 보면 2022년, 2023년 데이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약 80%를 약간 상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다시 보시면 1년에 약 도메스틱 12,000, 인터내셔널 9,000명이면 약 2만 명 정도를 이제 입학을 하고, 한 4,000명 정도가 이제 6년 안에 이제 졸업을 하지 못하는, 학교에서 나가게 되는, 그리고 첫 해에 10%인 2,000명의 학생이 이제 학교에서 나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적은 비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굳이 보면 이제 영어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의 부분에 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속가나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조금 이제 좋지 않은 얘기이긴 한데요. 제가 지금 캐나다에서 조기하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졸업하지 못하거나 학교에서 나가게 되는 학생의 상당 부분이 영어에 좀 어려움을, 영어뿐만 아니라 전문 지식에 좀 어려움을 겪는 한국 학생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캐나다는 그렇고요. 다음은 이제 일본 쪽 보겠습니다. 일본 쪽 대학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재해와 높은 취업률입니다. 일본 관련된 취업률은 한국 매스컴에서도 가끔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보면 이제 일본 대학의 취업률은 98.1%다. 이거는 뭐 숫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고요. 한국과 일본의 취업률을 계산하는 그런 포뮬러가 좀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취업자야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겠지만 취업 희망자라는 말은 굉장히 좀 통계 내기가 국가 간 비교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일본 대학생들의 취업률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높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진짜로 궁금한 것은 외국인 유학생의 현재 취업률이겠죠. 일본 대학 졸업한 일본인 학생의 취업률은 뭐 간접적으로는 취업 시장을 알 수는 있겠으나 직접적으로 저희들 같은 외국인 유학생의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또 이제 일본 정부는 이제 일본 정부가 이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다른 미국, 뭐 캐나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관련된 통계가 없거든요. 이거 보시면 저희가 또 좀 찾아놨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 그 후생성 에서 발간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레와 4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레와 4년이면 2023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보시면 이게 외국인 유학생 관련된 데이터를 모아놓은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고요.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외국인 유학생의 일본 국내 취업률, 진학률을 이제 통계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기 보시면 박사과정, 석사과정, 대학 학부, 졸업생, 뭐 컬리지죠. 단기 대학이니까 등등등 이 교육 과정별로 다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대학교 졸업 이걸 보시죠. 보시면 일본 국내에서 취업률이 32%, 그 다음에 일본 국내에서 진학하는 비율이 17.9%, 그리고 선호따는 이제 그 외에 기타 하지만 일본 국내에 있는 경우가 17%. 이 부분은 일부분은 취업이 될 거고 일부분은 취업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겠죠.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은 출신국에서 취업, 즉 한국인이라면 한국 내 취업이 되겠습니다. 또 노란색 옅은 부분은 한국 내 이제 진학이죠. 어떻게 보면 이 네 부분 32.4, 17.9, 7.1, 0.7 이 네 개 정도를 더한 비율이 현실적인 비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면 32, 17 더하면 50, 약 60 정도. 그러니까 일본에서 유학한 유학생의 일본과 한국에서의 취업률과 진학률을 더하면 60%가 넘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한 전체 유학생이기 때문에 조금 경쟁력이 있는 국립대학이라든지 유명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이보다 훨씬 더 숫자가 좋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싱가포르인데요. 싱가포르 대학 홈페이지 보시면 자체 취업률은 99%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은 정확한 이제 좀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보시면 이제 싱가포르도 보시면 이제 싱가포르의 교육부에서 발표되는 공식 자료가 있습니다. Graduate Employment Survey인데요. 여기 보시면 7,629명이 새롭게 졸업을 하고 이제 인터뷰에 응했고 인터뷰 비율은 뭐 이렇게 되다 70%가 된다. 이걸 보시면 여기 보시면 무슨 샐러리에 대한 설문조사도 나와 있습니다. 미는 이제 평균이고요. 미디어는 이제 빈도가 제일 많은,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정확하죠. 저희가 궁금한 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거는 베이직이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받은 월급을 얘기하는 부분이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취업률을 보면 여기 보시면 이쪽이 문과대학이죠. 문과대학이 80 중반, 그 다음에 덴티스트리, 의학, 뭐 치의 뭐 이런 거잖아요. 100. 그 다음에 법대 96, 사이언스, 컴퓨터 이쪽은 90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스쿨은 80 후반에서 90
정도가 되고 컴퓨팅 사이언스도 90, 90 초반 이렇게 됩니다.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참 싱가포르도 국립대학에 입학하기는 어렵지만 입학한 다음에 리턴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우선 1차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좀 재밌는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튜이션 그랜트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학비의 약 50%를 보조를 받게 되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그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싱가포르 또는 해외에 있는 싱가포르 기업에서 36개월간 의무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대학은요, 6개 국공립 대학이고요. 근데 2개는 저희 외국인 유학생이 액세스하기가 좀 어려운 대학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대학은 4개 대학이 되겠습니다. NUS, 저희가 알고 있는 싱가포르 국립대학이죠. NTU, 난양공대고, SMU, SUTD라는 4개 대학이 이런 튜이션 그랜트 제도의 대상이 되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참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좀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조기 유학 자체보다도 조기 유학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유학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정도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고요. 특히 미국은 비자 이슈, 그 다음에 캐나다는 졸업률이라든지 가성비,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자세히 말씀은 안 드렸지만 원전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자연재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베니핏은 리턴은 좀 있지만 그 리턴을 얻기 위해서는 나름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된다라는 점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아이들이 조기 유학을 끝내고 나서 본격적인 커리어는 어떤 지역과 국가에서 하는 것이 좋고 그 해당 국가들의 가장 중요한 이슈, 의사결정상 출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